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잘 세우셔야 돼. 예. 또 이 나이를 먹어갖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70세 드신 분들, 이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고, 또 하나는 무기력증에 빠져요.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돈이 있어야지 어디 돌아다니까. 돈이 있어야지. 돈도 없고 돌아다니지도 않지. 집에 하루 종일 있는 거야.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생전 웃을 일이 없네.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어요. 보면은 한 번도 안 웃어요. 한 번도 안 웃으니까 남이 웃긴 얘기하면은 웃긴 웃어야 되는데 어떻게 웃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이 썩은 미소가 나오는 썩은 미소가. 한 번도 안 웃으니까 무기력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살 넘으면 웃기라도 해야 되는데 안 웃고 가만히 있으면 눈두덩 쳐져요, 안 쳐져? 눈두덩, 눈가 쳐지고 볼 쳐지고 입가 쳐지고, 소파에 앉아고 가만히 텔레비 보고 있으면 소파에 앉아고 텔레비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텔레비가 뭘 잘못했다고. KBS 한번 째려보고, MBC 한번 째려보고, SBS 한번 째려보고, 평화방송 볼 때 더 째려봐. 저 무슨 얘기하는 건가. 뭐 애들 다 떠나고 여러분들 애들 다 떠나고 남편하고 있으면 뭐 깨가 쏟아질 것 같아요? 깨 안 쏟아져요. 신혼 때나 깨가 쏟아지는 거지. 소파에 앉아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지나가면은 투명인간이 지나가나 보다. 그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신부님하고 수녀님이 눈보라를 맞아갖고 산을 가는데 헤매다가 이제 오두막집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는데 다행히 침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침낭이 있는 거야. 담요는 이제 바닥 옆에 있고, 그래서 신부님이 수녀님 침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는 남자니까 수녀님은 침대에서 주무시고 나는 침낭에서 자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겨우 이제 그 어른 몸을 녹이고 신부님이 침낭에 이렇게 자꾸로 올고 잘라 그러는데 수녀님이 신부님 저 너무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 어떻게 해? 자꾸를 열고 다시 나가갖고 담요를 하나 이제 갔다가 이제 수녀님 덮어줬어. 수녀님 이제 따뜻할 거라고. 그래갖고 이제 다시 이제 들어와갖고 이제 침낭을 딱 이렇게 해갖고 좀 잠을 막 들어갈 때 수녀님이 신부님 저 정말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해? 남자인데. 그래갖고 다시 이걸 열고 다시 담요를 하나 수녀님 덮. 수녀님 진짜 이제 따뜻할 거라고. 그래갖고 이제 겨우 잠을 일어나. 신부님 저 정말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이 딱 일어나서 수녀님 사실은 여기 우리 둘밖에 없다. 아무도 우리 둘이 있는 거 모른다. 그러니까 수녀님 우리 부부처럼 오늘 밤을 좀 지내자. 그랬더니 수녀님 아우 좋아요 그랬어요. 수녀님이 아우 좋아요. 그래 아유 좋아요. 그래서 그럼 부부처럼 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말을 좀 하겠다. 수녀님 그 수녀님 말을 내가 빼겠다. 당신 자꾸 짜증나게 할 거야? 그 빌어먹을 담요 당신이 갖다 덮어. 나 잠 좀 자게 나도 좀. 여러분들 부부가 이게 다정하게 이렇게 살다가 늙으면 좋은데 서로 맨날 짜증이 나느니 뭐 지겹대느니 이런 소리 하면은요 늙어서 한 집에 살아도요 있으나 마나요. 있으나 마나야. 하루 종일 혼자 텔레비. 이제 저녁에 며느리가 어머니 식사하세요. 방문 땅땅 두들겼는데 또 이 시어머니 또 전기세 또 불은 깜깜하게 꺼내. 째려보던 눈빛 그대로 파란 텔레비 불빛에 밥 먹으라고 이렇게 째려보면요 며느리가 심장이 땅땅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눈꼬리가 올라가지 이쁜 거야. 입꼬리가 올라가지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웃을 때 시원한 게 눈꼬리가 올라가고 입꼬리가 올라가서 시원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젊은 사람은 눈에 확 띄어요. 눈꼬리 쫙 올라가고 입꼬리 올라가서. 또 나한테 강의 들어오면 그냥 와. 신부님한테 온다고 연필로 막 그런데 할머니들은 아무리 그려도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기력증에 빠져 살지 말고 해만 뜨면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은 분들은요, 무조건 해만 뜨면 집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해만 뜨면 그리고 나이 뭐 70살, 80살 넘어서 집을 나가주는 게 예의야, 예의. 집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가끔 1박 2일씩 사라져 주는 것도 예의에 사라져 주는 거.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로 사라져 주는 게 예의라니까. 하루 종일 웃지도 않고 있으면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오늘 65세가 넘어갔고 나는 해 뜨자마자 나왔다, 여기 나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늘 말하지만 이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라니까. 이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돈이 있어야지 나가 돌아다니죠. 집 잡혀라. 집을 잡혀라. 그래서 집 잡혀서 경복궁도 가고 덕수궁도 가고 온양온천도 가고 춘천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평창 생태마을도 오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 잡혀갖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는 할머니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씩 웃고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은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할머니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면 지쳐서 죽어. 지쳐서. 그러니까 95살쯤 돼갖고 나 도저히 못 돌아다니겠다. 나 힘들어서 도저히 나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죽는 거, 지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느냐면 돈 쓰는 거 무서워갖고 뒷방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뒷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 다음에 허벅지 근육이 풀려요. 허벅지 근육이 풀리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누워서 똥 싸는 거예요. 똥 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집에 할머니가 똥을 싸기 시작하면 그 집은 기쁨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겠어요. 본인도 괴롭지만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위하는 거는요, 자식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위하는 건 내가 마지막까지, 죽기 직전까지 내 발로 화장실을 가주는 게 정말 자식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화장실을 가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운동해야 된다. 운동.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운동. 네, 운동. 여러분들, 2살 때 자랑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똥오줌 가르는 거예요. 2살 때 자랑스러운 건 똥오줌 가르는 거예요. 3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 이가 나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12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 또래 친구가 있는 게 자랑스러운 거. 그때 엄마 아빠 필요 없어. 또래 애들이랑 막 뛰어놀고 다녀. 18살 때 자랑스러운 건 운전을 할 줄 아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20살 때, 20대 때 자랑스러운 건 애인이 있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애인이 있는 게. 35살 때 자랑스러운 건 돈을 버는 게 자랑스러운 거야. 50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가 자랑스러워? 돈이 많은 게 자랑스러워. 60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가 자랑스러운지 알아? 애인이 있는 게 자랑스러워. 그때도 애인이 있어. 자랑스러운 거예요. 70세 때 자랑스러운 건 뭔지? 운전을 할 줄 아는 게 자랑스러워. 75살에 자랑스러운 건 같이 여행 다닐 친구가 있는 거,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자랑스러워요. 80세 때 자랑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이가 남아있는 게 자랑스러워. 이가 남아있는 게. 85세 자랑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똥오줌을 가릴 줄 아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85이 돼서도 내가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 그건 자식들한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뭐를 하라? 운동을 해라. 이 운동 얘기부터는 다음에 내가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40살, 50살까지 살 때는 치매가 뭔지, 노년의 외로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70, 80, 100, 110살까지 살면서 점점 사는 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뭐가 드느냐면 무기력증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고 무기력증에 빠지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우울증이에요. 이제 병으로 발전해요. 우울증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자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할머니들, 65세 이상 할머니들 그 우울증을 조사해 보면은 부부가 같이 노년에 살면 우울증이 21% 온대요. 그리고
자식하고 살면 27%가 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늙어서 자식들하고 살면은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늙어서 자식한테 효도받고 산다? 아니에요. 나이를 70, 80, 90 넘어가면서 자식하고 살면은요, 서름받고 섭섭하고 또 내 마음 몰라주고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자기 오래 사는 줄 모르고 섭섭한 것만 생각해요. 자기 오래 사는 줄 모르고 섭섭한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살면은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늙어서 자식하고 한 집에서 산다는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서 빼버려야 돼요. 빼버려야 돼. 또 문제는 혼자 살면은요, 이 우울증은 41%로 늘어나요. 혼자 살면. 누가 뭐라 그래도 늙어서는 부부가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60, 70대신 분들, 50대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자식 걱정하고 뭐 며느리 걱정하고 손자 걱정하고 손녀 걱정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네. 남편 걱정하고 아내 걱정해야지 자식들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거 보셨어요? 네, 보셨죠? 저는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우리 직원들하고 보면서 저는 참 많이 울더라고요. 많이 울었죠, 여러분들도? 근데 난 그 우는 게 이해가 안 가. 왜 울어? 여러분들, 할아버지 98, 조병만 할아버지, 할머니 89, 강계열 할머니. 여러분들, 89, 89살에 눈 오면 눈싸움하고 놀고, 그렇잖아요. 낙엽 떨어지면 낙엽 가지고 놀고, 꽃 피면 꽃 꽂아서 머리에 꺾어주고, 냉이 씻을 때 물에 물장구 치고 놀고. 여러분들 89살, 이 98살에 그렇게 산다는 건요, 늘 내가 강의 때 말하는 대로 사는 분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그 두 분의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저렇게 마지막에 아름답고 경치 좋은 데서 자식들하고 안 살고 그 부부가 같이 그렇게 한복 꼭 같은 색깔 입고 얼마나 좋아요. 100살까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건 대복을 탄 거예요. 저는요, 중간에 무슨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할머니 생일날 자식들이 와서 밥을 먹다가 싸워요. 싸우는 거 보셨죠? 네. 뭐 네가 한번 아버지 아팠을 때 병원에 모시고 갔냐, 전화라도 한번 했냐. 그 싸우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전 전혀 그렇게 이건 여러분들 모두의 일이에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집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자식들 100번 이해가 돼요. 100번 그 자식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98이면 아들이 68살이야. 아들이 68살이면은 자기도 힘들어. 자기도 70에 들어섰는데 98살 먹은 아버지 언제 챙겨요? 98 먹은 아버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예, 여러분들 딸이 하나 있는데 40살까지 시집도 안 가고 80 다 된 내 옆에 붙어 살아. 그럼 그 딸 이뻐요, 미워요? 그리고 그냥 돈이라도 벌어오면 좋은데 돈도 안 벌어와. 돈도 안 벌어오고 계속.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 캥거루족이 몇 명이냐면은 1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70, 80이 다 됐는데도 그 어머니 등골에 붙어서 빼먹는 거야. 자긴 돈도 안 벌고. 여러분들 그런 딸들이 자기가 독립하지 않고 계속 부모 힘들게 하면 그 딸 밉잖아요.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이거야. 내 나이가 60이 됐는데 아버지가 100살 되도록 안 죽고 계속 내 등에 붙어 살면은 60 먹은 자식은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계산상 안 맞는다는, 계산상. 자식을 20년 키웠으면 20년만 얻어 먹어야지. 근데 이제는 20년 키우고 40년, 50년, 60년 얻어 먹는다니까요. 지금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지금 50살 된 분들 110살까지 살면은요, 60살서부터 자식 기대고 산다면은요, 몇 년 얻어먹는 거야? 50년 얻어먹는 거야, 50년. 지금 40살들은요, 120살까지 사는 거야. 그럼 60살서부터 자식 기대서 얻어먹고 산다면은요, 60년 얻어먹는 거야. 20년 기껏 키우고 난 다음에. 60년 얻어먹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식하고 산다는 거는 자식이 늙어서 나를 책임진다는 건 상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키웠어요. 저는 뭐 우리 집 막내로서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 신학교 들어가니까 누가 날 키워줬어? 교회가 날 키워줬어. 신학교 교회가 신부되고 보니까 너무 고마워. 그래서 20년 동안 나 키워준 어머니 아버지한테 은혜를 갚으리라. 내가 받은 만큼은 돌려주리라. 그래갖고 내가 신부 돼갖고 첫 사목 활동비 받았을 때 45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 24년 전에요. 어머니 25,000원, 아버지 25,000원 용돈 드렸다니까요. 그렇게 20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용돈 드렸어요. 4년 전에 끝났어. 4년 전에 계산 끝났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아버지가 갈 생각을 안 하네. 아버지 85, 어머니 83인데 너무 정정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를 전 참 많이 사랑해요. 이제는요, 자식이 효도로 부모를 모시는 시대는 끝났어요. 자식이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결정적이에요. 너무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 자꾸 같이 있고 싶고. 사랑은 그거 아니에요?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85이 돼도 어머니가 83이 돼도 항상 머릿속에는 시간만 되면 아버지 어머니 보러 가고 싶다, 이 생각을 전 갖고 있어요. 이건 효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사랑의 차원이지. 그러니까 나는 또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있는 게 좋아.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아무도 없잖아요.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누가 있어.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올해도 가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70에 은퇴하니까 앞으로 딱 20년만 더 살아라. 그럼 아버지 105, 어머니 103이야. 그러니까 딱 20년만 더 살고, 그땐 내가 안 붙잡겠다. 그땐 죽어도 된다. 저는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은 상관이 있어요. 왜 상관이 있느냐 하면은 70살 된 여러분들, 50, 60살 된 여러분들은 지금 나도 힘들지만 자식 결혼시켜줘야지, 또 뭐 책임져야 될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 늙은 어머니 아버지, 90, 100살 된 어머니 아버지까지 살아있다면은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즐거운 게 아니라 인생이 온통 짐이야, 짐. 그러니까 온통 짐이 되기 싫으면은요, 여러분들, 짐이 되기 싫으면요,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리고 여기 80 넘으신 분들 가운데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말아요.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당연히 잊어먹을 때도 돼요. 그 나이 되면은. 그 나이 되면 잊어먹을 때도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전화야, 전화는. 그리고 정 목소리 듣고 싶으면 본인이 하세요. 전화기 째려보고 있지 말고. 1번 누르면 큰아들, 2번 누르면 작은아들 나오는데 그걸 못하고 이놈의 새끼들이 손가락이 없어, 발가락이 없어, 왜 전화를 안 해? 자기가 하면 되지. 그래서 늙어서는 뭐를 버려야 되냐면 거지 근성을 버려야 돼요. 누가 나한테 해주겠지, 날 찾아와 주겠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식 학원 끊는 거예요. 자식 학원 끊고 대학 다닌 자식 있으면 휴학시키고, 그리고 결혼은 네가 벌어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이 세 가지가 안 되잖아요. 그럼 모두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지금 얼마나 허약하냐 하면, 우리 생태마을은 참 일이
봄 1년 내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사람이 많이 필요해갖고 내가 고등학교 졸업생들 많이 뽑았어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은 가요. 일주일도 일을 못하고. 10명 중에 9명이 왜 일주일도 못하고 가는 줄 알아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24시간 책상에만 앉아 있었던 애들이야. 책상에만. 그러니까 끈질기게 노동을 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 유럽 아이들, 미국 아이들은요, 이 스포츠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만 되면은 엄마 아빠들이 애들 운동하는 거 계속 지켜봐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그 미국 쪽에 이 워싱턴 쪽에 강의를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여기 우리 사회는요, 운동을 못하면은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지금 럭비를 시킨대. 우리나라 럭비를 시키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애야. 너무너무 럭비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럭비 데리고 다니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기본 끈기가 있는 거야. 운동을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운동이 어디 있어? 국어, 영어, 수학 외우느냐고 그냥 대학교 때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이 생태마을에 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해봐요. 못 견뎌요. 뭐 하루 만에 가는 놈, 이틀 만에 가는 놈, 일주일 만에 가는 놈. 제가 그 돌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대한민국 이거 큰일 났구나. 전부 머리 쓰는 일만, 그것만 일이라고 생각하고 노동을 귀하게 여기자. 여러분들 노동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그 사회는요 끝나는 수밖에 없어요. 로마가 왜 망했어요? 자기 나라 지키는 용병 다 용병 갖다 써갖고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가보면 전부 사람이 없다고 난리야. 그런데 국가에 보면은 지금 애들 캥거루족이 100만 명에 취직 못하는 애들 200~300만 명이 넘게 집에서 그냥 노는 거야. 아무 일도 안 하고 엄마 돈 빼먹는 거죠. 엄마 아빠 등골 빼먹는 거예요. 그거는 엄마 아빠의 등골만 빼먹는 게 아니라 80, 90까지 살 엄마 아빠 등골까지 다 빼먹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지금 심각해요. 자식들한테 돈 다 뺏긴 노인들, 쓸 돈이 없어서 집 안에만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공원에 나가 이렇게 장기 바둑 두는데 기웃거리다가 집에 들어오는 할머니들 참 많아요. 결국 사는 맛 하나 없이 사는 노인들이 극단적으로 자살이라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가톨릭 안에 자살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을 자살로 삶을 마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평균 자살 숫자가 31명이에요. 근데 참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60대는 10만 명당 51명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자살하는 거죠. 70대는 몇 명으로 늘어나냐면 79명으로 늘어나요. 70대는 79명. 80대는 몇 명으로 늘어나냐면 127명으로 늘어나요. 80대는. 그러니까 80대가 돈 없지, 자식 안 찾아오지, 병 들었지, 결국은 우울증 걸려서 선택하는 거는 자살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삶을 그렇게 마감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다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애들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거 굉장히 막 아주 이거 획기적인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지금. 이 초등학생들이 쟤네들이요 선행학습을 학원에 가서 한 번 하고 집에서 숙제하고 그리고 학교 가면은요 선생님이 가르친 게 재미가 하나도 없대요. 세 번째 공부하니까. 세 번째 공부. 그러니까 선생님이 존경스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쟤네들이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없는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컴퓨터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행학습이 누구 때문에 벌어지는 거냐? 대한민국의 부모들 때문에 그래요. 내만 1등 시키고 싶은 이 욕심. 이게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아이들 병들게 하고 그것만에 거기에 학원비 들어가는 건 내 노년의 이 연금을 다 쏟아붓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려면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원 끊고 대학 휴학시키고 지금 저기 집에서 노는 놈들 전부 공장에 취직시켜갖고 일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살 길고 자식들도 살 길이 그거예요. 여기 어느 외로운 노인의 글이 하나 있는데 참
모든 인생이 다 들어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릴게요. 3년 전 마누라가 세상을 떠난 뒤 나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함께 살자는 아들의 청을 받아들였다. 여러분들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많이 싸우죠. 많이 싸우죠.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싸우는 것도 행복이에요. 싸울 남편도 없잖아요. 그럼요, 그거 얼마나 외로운데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내가 나는 아늑하고 편안한 아들네 집에서 학교 간 손자들과 직장에 나간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는 저녁 때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요, 혼자인 거예요. 혼자인 거예요. 아이들이 있어 집안 분위기가 활기찰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손자 녀석들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늘 숙제하느라고 바빴다. 공부하느냐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아줄 시간 없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한 번 저녁 시간에 온 식구가 모였는데 식사 분위기는 대체로 딱딱했다. 가끔 어린 손자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며 깔깔대면 제 어미가 할아버지 앞에서 떠들면 못 써 하고 야단을 쳤다. 사실 나는 녀석들이 짓거리는 일이 즐거웠는데 말이다. 차를 마실 때라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 좋으련만 아들이 아버님 늦었습니다. 이제 그만 주무시지요 하고 말하면 나는 잠이 오지 않아도 내 방에 가야 했다. 감옥이죠, 감옥. 바깥에 나가고 혼자 있을 수도 없고 자식하고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노인 몇 사람과 오래간만에 즐겁게 마작을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다 저녁에 퇴근한 며느리에게 그 노인들 식사를 같이 부탁했는데 며느리가 진수성찬을 차려 올렸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이었다. 아들이 미리 말도 없이 손님을 청하면 어떡하냐면서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언젠가부터 나는 자주 배가 고팠다. 금방 밥을 먹어도 또 배가 고팠는데 냉장고에 내가 먹을 만한 간식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늙은 행상한테서 만두를 3상자씩 사 먹었다. 그 뒤로는 뱃속이 편안했고 하루 종일 목소리를 쓰지 않는 나로서는 만두 장수와 이야기 나누는 일도 즐거웠다. 여러분들 늙으면은요, 이 만두 장사랑 얘기 나누는 것도 즐거워. 나하고 누가 말만 해줘도.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 전화해갖고 할머니들요, 무지하게 통화 오래 하는 말들이 많아요. 어느 날 만두 장수는 내게 줄 거스름돈이 모자라 나중에 며느리를 통해서 돈을 건네주었는데 며느리는 아버님이 이렇게 직접 사다 드시면 사람들이 우리가 아버님을 잘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갈증이 나고 자주 오줌이 마려운 증세가 더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당뇨병이라고 했다. 아들은 너무 많이 드셔서 그 병에 걸린 겁니다 라고 말했다. 며칠 뒤 내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뒤숭숭했다. 그러다 문득 마누라 장례식 때 보고 여태 만나지 못한 친구가 생각났다. 그때 친구는 장례식장에서 양로원 생활이 즐겁다고 했다. 같은 연배의 늙은이들과 산책도 하고 요리도 하고 밤 늦게까지 얘기도 나눈다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들어갈 방도 있냐고 묻자 친구는 자네는 아들과 더불어 만년을 편안히 즐기게 라고 말했다. 여러분들 늙어서요, 늙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나 쳐다보지도 않는 아들하고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늙은 친구들하고 오신 분들 많죠? 네. 아들이 여기 와서 놀아줄 수 있어요? 못 놀아줘요? 못 놀아줘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돈을 꾸리고 아껴서 그 옆에 있는 소중한 친구하고 밥 한 번 사 먹을 생각 안 하고 자식 뒷돈 대줄 생각만. 그 정신 나간 엄마 아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친구의 말에 공감했지만 이미 3년을 편안하게 보냈으니 그것으로 족하지 않는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짐을 꾸렸다. 옛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제가 가끔 삼성 노블 카운티 또 유무상통 마을
그야말로 돈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 요양시설에 가서 강의를 해요. 그분들 참 멋지게 살더라고요. 예. 해주는 밥 딱딱 먹고, 수영장 있고, 삼성 노블카운티는 골프 클럽도 있더라고. 같이. 골프도 치고 다니고.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뭐만 하면 학원만 끊으면. 욕심만 버리면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지금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놈의 욕심이 지금 대한민국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조건 집을 나가라. 나이 먹어서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은 일단 해만 뜨면 집을 나가야 돼요. 그리고 70, 80 넘어가고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나가주는 게 예의라니까. 그냥 70, 80 넘어가고 그냥 하루 종일 그리고 앉아있으면요, 며느리들 힘들어요. 며느리들만 힘들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심심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고독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우리나라 독거노인 숫자가 125만 명이나 돼요. 어떤 모양으로든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가끔 1박 2일씩 사라져 주는 것도 예의야.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 오는 것도 예의예요, 예의. 저는 우리 생태마을에 봄만 되면은 할머니 4분, 5분이요, 어울려서 생태마을에 오셔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고 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어봤자 13만 원밖에 안 돼요. 아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내 손으로 밥 안 하고 먹여주지, 재워주지, 찜질방 있지, 산책로 있지, 미사 있지, 강의 있지. 1년에 한두 번 13만 원 위해서 나를 못 써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이제 몇 년을 오는데 그 할머니들이 나한테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말대로 집 잡혀서 이렇게 내가 쓰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즐겁다는 거야. 인생이 너무 즐겁다는 거야. 집 잡혀서 쓰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야.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요즘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매일 모여서 우리 집에서 먹고 막 춤도 춘대. 음악 틀어놓고 춤도 추고. 그리고 또 뭐예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도 가서 보고 국제시장도 가서 보고 왔는데 평생 영화 안 보러 가시던 분인데 요즘 보러 다녀요. 80세 돼 갖고.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는 게 재밌대. 쓰니까 재밌는 거 쓰니까. 여러분들 국제시장에 유일한 내 귀에 들어오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이 한덕수라는 친구가 함흥 일사후퇴에서 오잖아요. 네가 장남이니까 네 책임져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대학도 못 들어가고 파독 광부가 되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요. 해양대학에 합격을 해요. 돌아와서. 근데 베트남 또 참전을 가요. 동생하고 꽃분이네 가게 그거 구한다고. 근데 그 부인이 한마디 해요. 당신 왜 가족을 위해서만 사느냐고. 당신을 위해서도 살으라고. 당신을 위해서도 살으라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 끝까지 가족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살죠. 그 여의도에서 막순이라고 함흥에서 놓친 그 이제 미국에 이제 입양돼 갖고 정말 눈물 콧물 다 빼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70, 80대 되신 분들이 이 나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이 나라 일으켜 세우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그럼 이제 호강할 때도 됐는데 아직도 뭐가 몸에 뱉냐면 나 같은 게 무슨 호강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집을 나가세요. 집을 무조건 나가야 돼요. 집을 나가야지 집 안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월요일 날은 경복궁이 쉬죠. 화요일 날은 경복궁, 수요일 날은 덕수궁, 목요일 날은 창덕궁, 금요일 날은 국립박물관, 토요일 날은 온양온천. 전철 공짜냐. 온양온천 갔다 오고, 일요일 날은 춘천 갔다 오고.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다 무료 입장이야. 다 무료 입장. 내가 말하는 데는 다 무료 입장이야.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죽을 때 어떻게 죽는다고? 지쳐서 죽는다니까. 지쳐서.
죽을 때 지쳐서 죽어야 돼. 네. 네. 미국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진을 찍어놔요. 사진을 찍어놓고 3개월 동안 뭐를 시키느냐 하면은 3개월 동안 뭐를 시키느냐 하면은 운동을 시켜요. 헬스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파티도 하게 하고 럭비도 하게 하고 그렇게 3개월 동안 그 3개월 후에 다시 사진을 찍어요. 그랬더니 3개월 전에 찍은 사진보다 3개월 후에 찍은 사진이 훨씬 젊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생김새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늙었어. 난 이제 죽을 거야. 죽을 날만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그 의사 선생님들이 100살 넘은 분들한테 문의를 했어요. 손수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지금 더워서. 또 강원도는 오늘 영하 17도예요. 영하 17도라 내복을 입고 왔더니 우리는 내복을 안 입으면은 추워서 못 살아요. 어쨌거나 100살 넘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100살까지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고. 근데 100살 넘은 모든 분이 똑같이 뭐라고 얘기냐면 해만 뜨면 집을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해만 뜨면 여기 나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천주교가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성당 다니는 거 나이 먹어서 참 좋다고 생각해. 성당 다니는 거. 성당 갈 때까지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올 때 걸어오고. 그리고 또 우리 천주교가 미사 참여할 때 그냥 놔둬요. 일어나라 앉아라 들어와라 나가라. 얼마나 많이 시켜 미사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 먹어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어우러져 있으면은요 자기가 의식이 젊어진대요. 그래서 뭐가 안 걸리냐면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치매가. 그래서 레주하는 할머니들이 되게 자다가 돌아가신대. 많이 끝까지 활동하다가 지쳐서 죽는 거예요. 지쳐서. 레주하는 할머니들이 끝까지 활동하다가 지쳐서 죽는 거예요. 지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당 다니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권하는 거는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운동하는 거예요. 헬스 자전거 타는 거. 헬스 자전거 꼭 타세요. 허벅지에 근육이 풀리잖아요. 그때부터 누워서 똥오줌 싸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워서 똥오줌 싸는 사람들 많이 보셨어요? 아마 내가 제일 많이 봤을 거야. 누워서 똥오줌. 왜냐면 환자 봉송체 나가니까. 그러면요 한 5년 10년 누워서 똥오줌 싸는 집에 들어가잖아요. 온 집안에 냄새가 배 있어요. 온 집안에. 그러니 그 집이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본인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또 가정방문 간다고 또 청소해놓고 향수는 뿌려갖고 이게 향수하고 섞여갖고 무슨 냄새인지 구분이 안 돼. 여러분들 나이 먹어갖고 미국은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봤어요. 미국은요 90살이 넘어서 다리가 풀려갖고 거동을 못하는 분들한테 의사가 약 처방 안 해요. 뭘 처방하냐면 헬스장 가라고 그래요. 헬스장. 왜냐하면 몸에 근육이 있으면요 잠도 잘 와요. 몸에 근육이 있으면 잠도 잘 오고 또 몸에 근육이 있으면은 누워서 똥오줌 안 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는 헬스를 하면서부터 어깨가 넓어져갖고 양복을 다시 맞추고 춤도 추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나이 먹어갖고 좋은 건 춤추는 거예요. 이게 나이 먹어갖고 춤처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 중에 하나가 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노인복지관에서 춤 프로그램이 참 많잖아요. 가서 춤만 추세요. 또 눈이 맞아갖고 막 뭐 결혼을 하느니 마느니. 돈 쓰는 거 아깝다고 72%의 돈 쓰는 거 아깝다고 72%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무것도 안 해서 집에만 있는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지금 72%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 쓰는 거 무섭고 아깝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45%는 극빈자예요. 극빈자라고 그러는 거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노인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것도 참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인지 모르세요? 알죠? 잘 살아요. 이번에도 뭐 1조 1000억 달러를 달성하고 무역 흑자 500억 달러가 넘는 나라예요. 그런데 노인들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가난해.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45%는 정말 쓸 돈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27%는 돈 쓰는 게 아까워서 못 쓰는 분들이에요. 27%는 여러분들이 여가 활동도 하지 않고 27%의 할머니들 아무것도 안 하면 이 할머니들이 뭐 하는 거냐면 나중에 누워서 똥오줌 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돈 간병인 병원비로 다 씁니다. 안 쓰는 거. 한국인이 평생 살면서 남성이 의료비로 얼마를 쓰냐면 7,400만 원을 쓴대요. 여성이 몇 퍼센트를 쓰냐면 8,700만 원을 쓴대. 여성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보다 1,300만 원을 더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더 쓰느냐 하면은 오래 살아서 더 쓰는 거야. 똑똑하시네. 오래 살아서 더 쓰는 거예요. 그런데 4,300만 원, 65세 이상이 8,700만 원 중에 4,300만 원을 65세 이상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 병원비를 다 쓰는 거야. 늙어서 병원비를 다 쓰는 거야. 이 돈, 내가 보기엔 이 돈 4,300만 원 가지고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놀러 다니는 대로 쓰고 그런 분들 돌아가실 때 그냥 지쳐서 죽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운동 헬스장 요즘 7만 원 내지 8만 원 해요. 그럼 그 헬스장만 다녀도요 50년 다닐 수 있어요. 50년. 병원비 다른 거 말고 여러분들이 쓰는 병원비를 가지고만 해도 50년 헬스장 다닐 수 있어요. 자, 이제 헬스장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왜 헬스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은 나이를 먹어서는요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40살이 넘어서부터 몸에서 1%씩 근육이 빠져나가요. 1%씩 근육이 빠져나가면은 80살 되면 거의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 뼈만 남는 거예요. 뼈만 남으면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눕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을 보충해 주려면 고기도 일주일에 한 번은 먹어야 되고 또 헬스장. 자, 신부님 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신부님은 맨날 돈 있는 사람 얘기만 해요. 여러분들 우리 평창은요 평창 종합운동장에 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헬스장이 있는데 무료예요. 무료. 이게 우리 평창만 무료가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무료 헬스장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나가갖고 헬스장 가면은요 젊은 사람도 구경할 수 있고 내 몸에 맞게만 하면은요 1시간, 2시간 얼마든지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그 옆에 목욕탕 딸려 있으면 목욕탕.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은요 자지 말라고 그래도 쓰러져서 자요. 네. 자지 말라고 그래도 쓰러져서 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할머니들 중에 이런 분들이 신부님 나이를 먹으니까 잠이 안 와. 이런 분들은 왜 잠이 안 오냐면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갖고 여러분들 누워서 똥오줌 싸는 아버지를 모시면서 어떤 분이 일기를 썼어요. 극히 일부만 제가 옮겨놓을게요. 이 참 내용이 참 가슴이 참 짠해요. 이 더 기가 막힌 내용도 있는데 내가 이 방송이라 정말로 정말 우리들이 들을 만한 객관적인 내용만 쓴 거예요. 얘네들은 계속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계속. 제가 미국 강의를 가보면은요, 얘네들이 하는 거는 정말로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에요. 유럽, 북유럽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 가서도 계속 놀아요. 우리처럼 학원 가갖고 영어, 수학 막 계속 뭐 글쓰기, 뭐 웅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핀란드 고등학생은 하루에 4시간 공부하는데 우리나라 애들은 하루에 8시간 반을 공부를 해요. 그런데 수학 점수가 핀란드 애들은 544점이고 우리나라 애들은 542점이에요. 4시간 공부하는 애들하고 8시간 반 공부하는 애들하고 수학 시험을 보는데 누가 더 잘 보느냐면은 핀란드 애들이 훨씬 잘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들 학원 보내는 거 다
쓸데없는 데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애들이 학원 가서 뭐 할 것 같아요? 휴대폰 갖고요,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애들 학원 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이 불행한 거죠. 그 시간에 엄마 아빠랑 맛있는 음식 만들어 먹고 손잡고 소풍 다니고 눈 바라보고 같이 놀았다면은 걔네들은 건강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하고 그랬던 적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사람이 커서요, 어렸을 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가 맛있는 음식 해줬던 거. 이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준 거 너무 맛있게 먹은 거. 그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래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준 거 먹은 기억이 없어요. 학교 다니느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애들은 그냥 서울대학 가야 되니까 경쟁을 해야 돼. 서울대학 가야 돼. 놀 시간이 어딨어.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아세요? 이거 참 웃기지도 않는 얘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시합을 했는데 어떻게 거북이가 이겨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거북이가 이겨요? 이렇게 발바닥도 땅바닥에 있고 이렇게 가는 거북이가 그냥 뛰어다니는 토끼를 어떻게 이겨요? 2000년 전 이솝우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사람들은 거북이가 빠른 줄 알고 있어, 사람들은. 근데 요즘 새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후손 토끼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야. 아니 이 빠른 우리가 거북이한테 진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갖고 토끼가 거북이한테 도전장을 내요. 다시 시합하자. 2차전을 벌이자. 2차전을 벌이자. 그래갖고 거북이가 생각해보니까 니네들은 토끼들은 막 뛰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너무 빨리 뛰기 때문에 쉬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토끼 잠이 필요해요. 토끼 잠을 자야 돼, 얘네들은. 그러니까 거북이는 믿는 구석이 있어. 너 또 토끼 잠 잘 거니까 시합해도 우리가 분명히 이길 것이다. 그래도 거북이가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거북이도 어떤 준비를 하냐면은 나도 토끼처럼 뒷다리를 똑바로 세우는 훈련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뒷다리를 세워갖고 내가 빨리 좀 가야 되겠다. 뒷다리.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거북이한테 최고 치명은 뭐냐면 두꺼운 등딱지야. 그래서 등딱지를 가볍게 갈기 시작했어요. 병원 다니면서 나 좀 갈아줘라, 이거 좀 가볍게. 그래갖고 준비를 충분히 했어요. 드디어 2차전이 시작이 됐어요. 아니나 달라 토끼가 총알같이 뛰어나갔죠. 근데 거북이는 뒷다리를 이제 세워놨으니까 거북이도 만만치 않잖아요. 쫙 가면서 믿는 구석이 있어서, 어떤 믿는 구석이 있었느냐면은 이제 분명히 저 나무 밑에서는 토끼 잠을 잘 것이다. 그래갖고 토끼가 딱 보니까 역시 멀리서 지가 뒷다리를 세워봤자지. 그래갖고 쫙 오는데 자도 될 것 같아. 딱 잠을 자면서 내가 1시간만 자야지, 2시간 잘 거, 1시간만 자야지. 그런데 이제 거북이는 지나갔어. 지나가면서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토끼가 토끼 잠을 자야지. 딱 어느 정도 중간까지 갔는데 토끼가 깨어난 거예요. 2시간 잘 거 1시간 훈련을 열심히 했으니까 1시간 만에 딱 깨어나갖고 거의 결승점 도달점에 총알같이 토끼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거북이가 가다 보니까 토끼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끼가 이 불명예를 씻었어요. 드디어 이제 모든 이 짐승계에는 드디어 토끼가 이겼댄다. 걔가 토끼잠을 줄여갖고 그 거북이를 이겼댄다. 근데 이제 누가 슬프기 시작했느냐면 거북이가 슬프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2000년 동안 거북이의 그 성실성 하나로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다고 모든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이게 지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치부심한 거북이가 다시 토끼한테 도전장을 냈어요. 한 번 더 붙자. 3세판이다. 3세판. 한 번 더 붙자. 토끼가 그래?
뭐 그러면은 귀양 내가 명예를 씻으려면 완전히 씻어야 되니까 한 번 더 붙자. 이번에 거북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뒷다리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앞다리까지 세우는 훈련을 한 거야. 이거를 이렇게 똑바로 세우는 훈련을 한 거야. 그래갖고 정말 피나는 훈련을 해갖고 근육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 등딱지는 갈아서 될 게 아닌 것 같아. 현대 세계가 왔으니까 저기 우주 비행선에 쓰는 아주 가벼운 합금판 뚜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가갖고 갈았어요. 이제 이 뚜껑을 너무너무 가볍게. 토끼 못지않게 이제 이 속력이 났어요. 근데 거북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갖고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한 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토끼가 저 나무 밑에서 잘 거니까 저 나무 밑에 수면제를, 이 분말가루를 설치를 해둬갖고 리모컨으로 터트리면은 완전히 내가 보낼 수 있다. 비장의 카드까지 준비해놓고 이제 도전장을 내민 거죠. 토끼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 지면은 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끼는 어떤 훈련을 했느냐 하면은, 어떤 훈련을 했냐면 토끼잠을 안 자고 목표 지점까지 가는 훈련을 했어요. 토끼잠을 안 자고. 그래갖고 드디어 3차전이 벌어졌어요. 3차전이 벌어져갖고 출발을 했는데 토끼가 보니까 거북이가 옛날엔 뒷다리만 세웠는데 이제는 앞다리까지 세워갖고 뛰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내가 정말로 자면 안 된다, 죽어라고 뛰면서 나무 밑에 도착했는데 너무 졸렸지만 그걸 극복하고 뛰어갔어요. 아니 리모컨까지 다 설치하고 이제 터트리기만 하면 이제 완전히 재워갖고 그 토끼잠으로 이기려고 그랬는데 리모컨 터트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해보지도 못하고 져버렸어, 거북이가. 그러니까 거북이가 뭐가 왔느냐면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야, 내가 저 토끼한테는 정말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단 말인가. 너무 우울증이 슬퍼갖고 이제 자살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손자 거북이를 보고 이런 말을 해요. 거북아, 손자야, 슬퍼하지 말아라. 너 토끼가 몇 년 사는 줄 아냐? 잘 모르는데요. 토끼는 그렇게 죽어라고 뛰기 때문에 토끼 수명은 7년이다. 7년. 근데 우리 거북이들은 수명이 얼마인 줄 아냐? 우리 거북이들은 할아버지가 지금 몇 살이에요? 내가 지금 190살이다. 우리 거북이는 느리기 때문에 수명이 200살이다. 너는 느린 게 네 본질인데 왜 토끼 이기려고 그 되지도 않는 뒷다리 앞다리 세우고 왜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느냐. 너는 천천히 사는 게 너의 운명이다. 그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되지도 않는 시합을 2000년 동안 한 자기 거북이하고 토끼, 그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 거북이는 천천히 다니고 자기의 그 본성에 따라 사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느린 게 빠른 것보다 훨씬 좋구나. 빠르면 7년밖에 못 사는데 느리니까 200년을 사니까 아무리 토끼가 빠르면 왜 빨리 죽는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자녀들을 거북이로 안 키우고 뭘로 키우냐면 토끼로 키우고 있어요. 토끼로 7년밖에 안 살릴 생각을 하고 토끼로 키우고 있어요. 그렇게 가장 큰 희생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세자예요. 여러분도 사도세자 얘기 알죠? 네, 사도세자가 언제 죽었느냐면 1762년 이모년에 5월 13일 날 뒤주에 들어가고 5월 22일 날 죽었어요. 8일 동안 있다가. 그런데 이 사도세자는 아버지가 영조인데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 효장세자가 있었는데 9살에 죽어요. 9살에 죽다가 다 40이 넘어서 아들 하나를 얻어요. 이게 바로 이선, 정조는 이산,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진짜 이름은 이선이에요. 사도세자는 죽고 난 다음에 영조가 불러준 이름, 슬픔을 생각해라, 생각살자, 슬플 도자, 그래갖고 사도세자고 진짜 이름은 이선이에요. 그러니까 40이 넘어서 아들을 하나 얻었으니까 효장세자가 죽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슬펐는데 이 영조는 이 아들이 너무너무 귀했던 거야. 그래갖고 2살에 사도세자 책봉을 해요.
근데 얘가 얼마나 똑똑했느냐 하면은 2살 때 왕자라는 한자를 보고 아버지가 이게 무슨 자냐 그러면 아버지를 가르쳤어요. 이게 아버지 자다. 왕자를 보고 세자짜리를 보고 이거는 누구 무슨 자냐, 이건 나다. 2살짜리가 5살 때 효경을 줄줄줄줄 외워요. 영조라는 임금은 공부하기 너무너무 좋아했던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똑똑한 놈 만들어 보겠다고, 똑똑한 놈 만들어 보겠다고 선생을 몇 명을 들이냐면 20명을 들여요. 그래갖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르치는 거야. 계속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험을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 거예요. 너 사서삼경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20명이 둘러있고 5살, 6살짜리가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못하면은요, 영조가 눈을 부라리면서 이놈 그것도 모르느냐고. 근데 세자는 때릴 수가 없었어요. 누구를 때리냐면 세자를 업고 다니는 내시를 때리는 거예요. 대신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린아이가 생각을 해봐요. 내가 문제 하나 못 맞히면은 저 내시들이 두들겨 맞으니 얼마나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7살, 10살 때는 칼싸움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맨날 산에 가고 나무 잘라갖고 맨날 칼싸움 해갖고 여기 맨날 여기 찢어지고 그랬던 기억나요. 이 선은 상궁들하고 칼싸움을 해요. 그걸 본 영조는요, 이 상궁들을 때려 죽여요. 때려 죽여요, 그냥. 그걸 보고 이 사도세자는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야, 아버지가. 그런데 딱 12살이 되면서 사도세자는 공부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책만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교육의 최고의 희생자는 누구냐면은 사도세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공부를 가르치는데 아들은 공부하기가 싫은 거야. 그리고 얘가 키가 엄청나게 커요. 사도세자가 뭐 세자 그래갖고 나만큼 조그만 줄 아는데 키가 1m 막 80대고 청룡도를 휘두를 정도로 힘이 좋았다는 거. 관우가 청룡도를 휘두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말도 잘 타고 화살도 잘 쏘고. 근데 아버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버지하고 점점 갈등을 일으키면서 광증에 시달려요. 미쳐갖고 나중에는 마지막에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시종들 100명을 죽여요. 마음에 안 들면 칼로 쳐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무당하고도 살고 비구니 스님하고도 살고, 도저히 아버지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엄마도 해경궁 홍씨도 자기 남편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사도세자의 슬픔이에요. 이게 조기교육의 희생자예요. 조기교육의 희생자. 그런데 이 사도세자도 내가 보기엔 딱 7년 만에 돌은 거야. 토끼처럼 7년 만에 돌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애들 어떻게 해요? 영조가 20명 선생 된 거나 여러분들이 학원 애들 10개, 12개 보내는 거나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애들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까지가 애들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느냐면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딱 시켜요. 해요. 근데 딱 그 7년이 지나고 나면 애들 눈빛이 쫙 꺾어지기 시작해요. 네. 중학교 2학년만 되면은 눈빛이 싹 돌아가기 시작해요.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애들은 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미치는 애들이요, 한둘이 아니에요. 참 많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엄마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행복했던 순간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행복했던 순간이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심지어는 엄마를 때리는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이 엄마들은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요. 얘기도 못해.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는 애한테 맞는다, 자식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얘가 미치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예요? 엄마들이에요. 엄마들이 얘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미쳐갖고 이제 애가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면 나한테 데리고 와요. 그러면 얘네들 눈빛이 싹 돌아간 걸 내가 봐요. 그럼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는
초등학교 때 자기 자유시간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유시간 하나도 없이 엄마가 이 학원 가라면 저 학원 가고 저 학원 가고 저 학원 가고, 그래서 자기 미치겠다는 거예요. 막 속에서 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 이 사도세자가 뭐라 하냐면 자기 속에서는 울화증이 일어났다. 울화증이. 만약에 영조가 사도세자가 그렇게 무기신식이라는 무에서도 편해요. 사도세자가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었고, 만약에 영조가 이 아들을 정말로 청룡도도 마음대로 하게 하고 창, 활, 말 다 잘 탔거든요. 그렇게 키웠다면은 우리나라는 광개토왕 대왕만큼 훌륭한 군주, 강력한 군주를 18세기에 모실 수 있었을 거야. 사도세자가 죽고 난 다음에 정조가 임금이 됐잖아요. 권력 기반이 취약했어요. 그 다음에 정조가 1800년에 죽고 순조, 헌종, 철종, 고종 다 7살, 10살, 18살, 17살짜리들이 왕 되면서 조선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봐요. 지금 내가 하나 둘 가지고 있는 애 공부 그렇게 시켜갖고 미쳤어. 그렇게 미쳤어? 그러면요 그 집안은요 나중으로도 희망이 없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참 고치기 힘든 병이 뭔지 아세요? 정신병이에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가장 고치기 힘든 병이 정신병이에요.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이렇게 걸린 사람들은 평생 병원에 들락날락하고 평생 약 먹다가 결국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식을 뒤주에 가둬서 죽이지는 않지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뒤주에 가둬서 죽일 사람은 없지만은 그렇게 미치게 만드는 부모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놈의 1등 병 때문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막 뛰어노는 애 중에 미치는 애들은 없어요. 초등학교 때 막 엄마 아빠랑 같이 뛰어놀고 들로 산으로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엄마 아빠하고 먹고 마시고 논 아이들 중에 미치는 애들은 없어요. 어떤 애들이 미치냐면 되지도 않는, 머리 돌아가지도 않는 책상에서 학원에서 시달리면서 미치는 애들이 많은 거죠. 거북이가 등딱지 학금으로 바꾸듯이 자식 영어 발음 좋게 한다고 혀 이렇게 늘리는 수술하고 초등학생들한테 10개씩 학원 다니게 하는 일이 자식 미치게 만드는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 왜 이렇게 공부해야 돼? 너 1살서부터 30살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행복하게 하려고 그래. 나중에 행복한 건 없어요. 행복하려면 언제 행복해야 돼? 지금 행복해야 돼요. 지금 행복하지 않는 애는 나중에도 안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아파트도 사놓고 애들 결혼도 시켜놓고 내가 이제 60살서부터 나중에 행복해야지. 그런 분은요 떨커덕, 오늘 아침에도 내가 나오면서 암 걸린 분 안수기도를 해주고 나왔는데 내 손에서 안 나와도 안수를 받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해주고 왔어요. 내 손에서 안 나와도 안수를 받고 싶다 그래서 해주고 나왔는데 자매님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데 무슨 암 말기래요. 대개 우리는요 나중은 안 기다려요.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언제 행복해야 돼? 지금 행복해야 돼. 지금 맛있는 거 사 먹으려면 언제 사 먹어? 지금 사 먹어야 돼. 나중에 사 먹지 말고. 경치 좋은 데 가려면 언제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지금. 나중에 가지 말고. 근데 우리는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 1살서부터 30살 때까지 고생해야지 나중에 행복하다는 거. 이제는 1살서부터 30살까지 공부 죽어라가 해도 행복한 시대는 갔어요. 이제 교수대도요 일자리 치열합니다. 지금 변호사들, 노는 변호사들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이제는 머리로 사는 애들이 행복한 세상이 오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사는 애들이 행복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어요. 나는 어제도 우리 직원이 저녁에 이제 대전에서 강의 끝나고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다니다 때려치고 우리 집에 왔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리 와봐라. 너 오늘 이 강의 준비하면서 네가 지금 대학교 4년을 다녔으면은 얼마를 대학에다가 쏟아 넣을 것 같아? 1억 쏟아 넣는데 1억 쏟아 넣지? 근데 너 이제 대학 안 다니니까 1억은 이제 모아놓은 거 아니야? 그럼 그 1억 너한테 안 쏟아놓으면 엄마는 그 돈 갖고 뭐 할 것 같아?
엄마는 노후대책연금 붙겠죠. 그래, 엄마는 노후대책연금 붙고 너는 1억 저축하고 벌써 니네 집은 2억 벌은 집이다. 대학을 안 다니면 안 다닐수록 돈을 버는 거다. 근데 너 지금 내가 이번에도 월급을 한 1년 안 됐는데 30, 40만 원 올려줬어요. 우리는 5년만 근무하면 무조건 300만 원씩 받을도록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럼 너 지금 5년, 4년 근무하면 너 1억 모은다.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쓸 일도 없고, 거기는 해만 떨어지면 돈 쓸 데도 없어요. 너 그러면은 4년 동안 딴짓 안 하고 착실히 돈 벌으면 너 1억 버는 거야. 그럼 넌 30 전에 2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는 거야. 난 뭐 우리나라 지금 대학 나온 45만 명 졸업하는데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하는 숫자가 몇 명이에요? 5만 명밖에 안 돼요. 40만 명은 2년, 3년 빈둥빈둥거리고, 심지어는 엄마 아버지가 애들 때문에 경비에 나가갖고 그거 해갖고 애들 생활비 대주고 뒷돈 대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건 내가 보기엔 대학이야. 대학만 없어지면 전부 일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고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아니, 대학 졸업하고 딱딱딱 취직하면은 내가 왜 대학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대학 졸업하는 애 거의 반 이상은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할머니 60, 70 된 분은 쓸 머리 나쁜 몸으로 살 놈한테 돈 쏟아 넣느냐고. 세계 빈곤율,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1위예요. 1위. 돈이 없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얼마나 럭셔리하게 사는데요. 놀지도 못하고 죽어라 30살까지 나중에 행복하려고 공부했는데 취직 안 되면 그 허탈감, 좌절, 이거는 어른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한 3달 전에 아주 이쁘장한 여자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아이예요.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계속 3번인가 4번 떨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좌절감, 우울증에 시달려있는 아이예요. 예, 날 찾아왔어요. 내가 얘기했어요. 꼭 공무원을 해야 되냐? 꼭 좋은 회사를 가야 되냐? 그냥 내가 즐겁게 일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왜 그 힘든 목표를 세워놓고 계속 좌절감을 느끼느냐? 넌 좀 오늘을 좀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이 친구가 며칠 전에 저한테 메시지 했어요. 신부님, 저 취직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우리는 지금 행복할 수 있는데 항상 나중에 행복하려고 눈높이를 너무 높여갖고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 1살서부터 30살까지 안 행복해. 그럼 30살서부터 60살은 행복해요? 30살서부터 60살? 안 행복해. 왜 안 행복하냐면 이 30살서부터 60살은 자기 인생이 없어. 왜냐면 1살서부터 30살 된 자식들 뒷바라지 않으냐고 자기 인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학원을 다녀봤던 적이 없어. 30살서부터 60살들은 기타 학원을 다닌다든지 피아노 학원을 다닌다든지 꽃꽂이 학원을 다닌다든지 나처럼 필라테스 학원을 다닌다든지 자기를 위해서 이런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 자기 인생이 없어. 오로지 자식 뒷바라지 않으냐고. 그래서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식 뒤 뺑글뺑글 따라다니는 거야. 초등학교 유치원 따라다녀, 초등학교 따라다녀, 중고등학교 따라다녀, 심지어는 대학까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커리큘럼 수업 과정 짜주군 엄마들 많아. 그리고 학점이 조금 나오면 교수한테 가서 따진다는 거. 우리 애 학점이 왜 요것밖에 안 주느냐고. 나중에 취직하려면 학점이 높아야 되는데. 군대도 뺑글뺑글한데요. 요즘 카카오톡이 돼갖고 엄마들이 애들 군대 생활을 볼 수 있대요. 그럼 애가 좀만 얼굴이 이상하면은 그 상사한테 그런대요. 왜 우리 애 얼굴이 이러느냐,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군대 가서도 엄마가 애를 책임져 주는 거야. 그래서 요새 군대 상사님들이요, 사병 돌보는 일보다 사병 엄마 돌보는 일이 더 바쁘대요. 심지어는 회사까지 따라다니는 거야. 애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대리 진급을 못하면 부장한테 가서 따진다는 거. 우리 애가 뭐가 모자라서 대리 진급을 못하느냐고. 평생 자식주의를 뺑글뺑글 따라다니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래요.
헬리콥터맘. 또 아버지들은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한동안은 기러기 아버지가 40만 명까지 있었어요. 40만 명 기러기 아버지가. 이 기러기 아버지들은요, 자식들 한 달에 부인 것까지 하려면 700에서 1000만 원을 보내줘야 돼. 그러면은 보통 10년 정도 가 있으면요, 이 기러기 아버지는 10년 동안 인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돈도 없는데 뭐 돈만 버는 기계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못 사는 거. 30살에서부터 60살들은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60살 때 30살 된 자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자기를 위해서 살아봤던 적이 없는데 내 인생을 살으라는 거야. 살 줄을 모르는데. 30살에서부터 60살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요, 자아실현 해야 되는 나이야. 자아실현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능력을 쓰는. 오늘 물이 없는데 여기 물을 하나 갖다 놓으면 내가 이 물을 안 먹었으면은 이 물은 자아실현하는 물이에요? 자아실현 안 하는 물이에요? 자아실현 안 하는 물이에요. 내가 먹어줘야지 자아실현이 되는 물이에요. 자아실현이 되는 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샴푸를 하나 샀어. 그럼 샴푸를 사면은 그 샴푸를 한 방울까지 다 쓰면은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샴푸는 나한테 와서 자기 능력을 다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럼 자아실현 한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자아실현 한 거죠. 내가 요즘 목욕 가방에 샴푸 하나 다니는데 요만큼 남았어. 그 짜서 쓸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 이제 자아실현 다 돼가는구나. 이제 자기 능력 다 썼으니까. 우리 사제관에 개가 한 마리 있어요. 문수라는 개가 있는데 얘가요, 딱 사제관에 도착하면은요, 총알같이 튀어나와요, 자기 집에서. 그리고 요만한 개가 내 가슴까지 뛰어 올라와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얘가 사제관에 신부들이 오면 안 물고 안 짖어요. 근데 여자들만 오면은 잡아 먹을 듯이 짖어요, 진짜로. 그리고 막 엉덩이고 허벅지고 다 깨물어요. 얘 자아실현 하는 게예요, 자아실현 안 하는 게예요? 자아실현 하는 게예요. 근데 우리나라 30살에서부터 60살 된 많은 분들은 자기 능력을 안 써요. 자기 능력을 안 쓰고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60살에서부터 엄마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은 자기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 사는 게, 인생은요, 재미있어야 돼, 의미가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재미와 의미가 같이 가야 돼. 그런데 내가 기타를 잘 쳤다면 기타 치러 온 세상 돌아다니고, 꽃꽂이 했다면 온 성당에 꽃꽂이 하러 다니고, 뭐 춤췄다면 춤추러 다니고 이럴 텐데 나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야. 60살에서부터 100살까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1살서부터 30살도 안 행복하고 30살서부터 60살도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럼 60살서부터 100살은 행복하냐?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은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은. 근데 이분은 65살에 은퇴하고 나는 죽는 날을,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몇 년 동안 죽는 날을 기다렸느냐면 30년 동안 죽는 날을 기다린 거야. 95살까지. 그냥 30년 동안 돌아보니까 그 30년이 너무나 멀쩡했거든. 그 너무 아까워, 30년이. 내가 죽는 날만 기다리지 말고 65살서부터 95살 때까지 정말로 먹고 마시고 놀았다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이분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60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삽니다. 60 되신 분들은 40년 남았어요. 50 되신 분들은 110살 삽니다. 내가 51인데 내가 몇 년 남았느냐면 59년 남았어요. 내가 59년. 이제까지 산 것도 아니에요. 40살들은 120살까지 살 겁니다. 그제 여러분들 먹는 당뇨병 안에, 그 약 안에 기가 막힌 좋은 물질이 있대요. 당뇨병 안에. 그래서 그 약을 잘만 이제 컨트롤하면, 그 약을 잘 먹으면 120살까지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러시아에서는 노화 물질을 느리게 하는 약을 개발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은 70살이 돼도 안 늙는 거야. 70살이 돼도 20살 같이 몸매가 좋고 피부도 좋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약을 먹기 시작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학자들이 앞으로는 애를 몇 살에 낳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면은 70살에 낳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70살에 애를 낳는 게. 그런데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 지금 7, 80 되신 분들 다 20살에 시집 가셔서 애 낳고 살았을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20살에 애 낳았고 행복한 거냐? 애 한 살 때 행복하고 그 다음부터 자식 때문에 평생 속 새까맣게 끓고 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얘기해보면은요, 지금 평생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사는 분들 많을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100살까지 살면은 20살부터 100살까지 80년 동안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사는 게 나요? 아니면은 늙음하게 70에 나가고 한 30년 보다가 죽는 게 나요? 어느 게 나요? 어느 게 나요? 늙음하게 자식 보다가 죽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70에 애 낳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70에 애 낳는 게. 4년 전에 우리나라가 100살 이상이 1,800명이었어요. 여자가 1,700명, 남자가 100명이에요. 100명. 여자들이요, 안 죽어요. 여자들이 이상하게.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은 15,000명이에요. 15,000명. 이제는 제가 보기엔 총알같이 이제 100살 이상이 50만 명, 100만 명 시대도 온다는 거예요. 네. 100살 이상이. 근데 80살까지는 괜찮아요. 오래는 데도 있고 갈 때도 있고. 근데 80살이 넘으면은 갈 때도 없고 올 때도 없어요. 80살이 넘으면은. 그러니까 80살 넘는 분들 대부분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뒷방에 앉아갖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야. 뒷방에 앉아갖고. 그럼 뒷방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분들 웃을 것 같아? 안 웃을 것 같아요? 안 웃어요. 웃을 일이 있어요. 혼자 하하하 하고 뭐 방에서 뭐 하고 그렇게 웃어요? 안 웃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는 건 문제도 아니야.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웃어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웃는 건 문제도 아니야. 80살에서부터 90살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웃고 사는 할머니들 많아요. 그런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게 자연을 안 무서워해요. 대한민국 사람들. 중국이나 미국만 하더라도 이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온다 그러면 그 직접 지나가는 길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대피시켜요. 대한민국 여러분들 태풍 오니까 피신이 나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우리는 절대 안 무서워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걸 무서워해요. 태풍 매미가 왔을 때도 마산을 스쳐서 지나갔어요. 제대로 친 것도 아니고 스쳐서 지나갔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풍이 온다는데요. 이게 바다야. 저기서 막 태풍이 와. 그럼 도로가 있는데 여기 되게 이렇게 노래방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태풍 온다는데 그날 저녁 지하에서 노래방에서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5m 파도가 들이닥쳐갖고 노래방에 있던 친구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 대단한 거죠. 절대 안 무서워해, 자연을.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런데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석유하고 석탄 때문이에요. 그렇죠? 석유하고 석탄을 너무 많이 떼갖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석유하고 석탄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 자신이 산유국인 줄 알고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석유 쓰는 걸 보면요, 내가 산유국인 양 써요. 우리나라가 에너지 사용량이 100이면은
OECD 국가는 72를 씁니다. OECD 국가,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은. 일본은 35를 써요. 독일이 85, 미국이 75, 프랑스가 81, 우리나라는 100을 써요. 이거 얼마나 많이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겨울에 보면 나는 겨울철에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여자들. 제일 꼴보기 싫어요. 방에 보일러 떼놔갖고 너무 더워갖고 어떻게 하는 거야? 반팔 입고. 여러분들 유럽에 가보면요, 겨울에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옷 입고 담요 다 덮고 있어요. 온도 안 올립니다. 에너지 절약한다고. 독일은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요. 독일은. 그래서 70년대 오일 쇼크를 받고 독일이 내린 결론이 뭐냐? 에너지 절약이에요. 우린 절약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 독일이 얼마만큼 절약을 했냐면 에너지의 45%까지 절약을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에너지 절약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지금 정신을 내가 보니까 못 차려. 독일은 차가 막혀.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 시동 끄고 내립니다. 시동을 끄고 다 내리고 그냥 밀고 가요. 대화하면서. 석유 아낀다고. 근데 우리는 차 막히면 어떻게 해요? 에어컨 켜놓고 차 안에서 꼼짝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차들이 그냥 저기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무슨 뭐 서해안 고속도로 꽉 채우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그만 나라에 자동차가 1600만 대가 있어요. 1600만 대. 지금 중국이 얼마냐? 3000만 대밖에 없어요. 13억이 3000만 대를 쓰는데 4500만이 1600만 대를 써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신비해요, 신비. 대한민국이 이렇게 넉넉하게 먹고 사는 거 신비해요. 그 다음에 밤에 나가보면요, 내가 서울에 오면 정신을 못 차려요. 밤에 밤강에 오면은요, 이건 라스베가스 저리 가라요. 번쩍번쩍해요. 여러분들, 제가 유럽에 여러 번 가봤는데, 유럽에 가보면 밤이 깜깜해요. 다 그 시간에 뭐예요? 다 집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밤만 되면 다 나와. 밤만 되면 다 나와. 그 왜 사라졌을까? 똑똑한 우리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여러 가지 가설이 나왔는데 얘네들이 눈이 너무 컸대요. 눈이 너무 커갖고 보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갖고 다른 기관이 태화가 돼갖고 그래서 멸종했던 가설. 쟤네들은 또 바느질을 할 줄 몰랐대요. 이렇게 박물관에 가보면 옛날에 우리 호모사피엔스 이만한 바늘로 바느질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빙하기 때 너무 추운데 우리는 곰을 잡으면 곰 껍데기를 벗겨서 바느질을 하고 입고 다녔어. 근데 쟤네들은 바느질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빨개 벗고 뛰어다니다가 얼어 죽은 거예요. 또 다른 가설은 이 네안데르탈 이마가 누워 있대요. 우리는 이마가 튀어나왔는데 이마가 누워 있고 입천장이 평평하대요. 우리 입천장이 동그라잖아요. 이마가 누워 있고 입천장이 평평하면요, 모음을 발음을 못 한대요. 입천장이 동그래야지 아, 에, 이, 오, 우 이걸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 입천장이 평평하니까 모음을 발음을 못 하는 거야. 또 입천장 평평한 게 누가 평평해? 개들이 입천장이 평평해. 그렇죠? 보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평평해. 혹시 여러분들 집에 키우는 개 중에 짖을 때 모음 섞어가면서 짖는 개들이 있어요? 뭐 캉, 콩, 킹, 쿵, 캉 뭐 이렇게? 걔들은 어떻게 짖냐면 캉캉캉 짖는 거예요. 입천장이 평평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빙하게 먹을 거 없을 때, 야, 저 계곡에 내 사슴 발견했다. 창 가지고 잡으러 가자. 다 알아듣는 거 금방. 그러니까 20명이 쫓아가고 사슴을 정보를 교환을 하는 거죠. 말이 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네안데르탈인은 계곡에서 사슴을 발견했어. 이 친구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음이 안 되니까 자음만 얘기하는 거야. 자음만. 마음은 급하고 입에서는 자음만 나오는 거. 뭐라 하냐면 저 크크크 치치 아니 크크크 치치 이게 뭐냐. 아이 크크크 계속 말이 안 통한 말이. 정보를 빨리 교환할 수 없었던 네안데르탈인 결국은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통해야 돼요. 나라하고 나라 사이에도 말이 통해야 돼. 여러분 요즘 북한하고 남한 말 잘 통해요? 정말로 안 통하죠?
지난 4월경에 그 미국의 그 항공모함 니미츠호급이 들어와서 훈련하고 갔어요. 우린 뭐 너무 좋죠. 근데 북한은요, 항공모함이 하나 들어오면 미쳐요. 왜냐하면은 6.25 전쟁 때 우리는 민간인 70만 명이 죽었지만 북한은 200만 명이 죽었어요. 왜? 폭격기를 하도 폭격을 해갖고. 그래서 북한은 비행기랑 미쳐요. 근데 항공모함이 하나 들어오면요, 한 나라의 전력이라고 그래요. 그게 들어와서 훈련하니까 북한 애들이 뭐라 그래? 니네들 또 우리 죽이려고 그러느냐? 근데 우리가 뭐래? 훈련하는 거 걱정하지 마. 아닌데 또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훈련하는 거 걱정하지 마. 또 북한이 또 막 동해에 막 미사일 쏘면은 막 방송 자막에 나오잖아. 미사일 지금 쐈다고. 우리가 니네들 또 전쟁 위협하냐? 북한이 뭐라? 우리 훈련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전쟁하려고 말이 안 통해, 말이. 그러니까 지난 4월 8일 날 이 개성공단 폐쇄의 원인이 그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제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세게 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굶어 죽고 있어요. 개성공단 세계 최고의 고급 인력이야. 우린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고, 둘이 말이 통해갖고, 이제 오늘 말 통하는 것 같더라고. 오늘 좀 속이 시원하더라고. 말이 통해야지 살아요. 우린 북한하고 남하고 말 안 통하면 안 돼요. 또 말 진짜 안 통하는 나라, 저 일본. 저 나라는 제가 이 네안데르탈인 기준으로 본다면 저거는, 일본은요, 나중에 전 세계에서 고립돼요. 이제는 글로벌한 시대이기 때문에 고립되면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말이 통해야 돼요. 또 나라도 대통령하고 국민하고 말 안 통하면 그 나라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시리아가 2년 전에 대통령 나가라고 그러니까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10만 명이 죽었어요. 2년 사이에. 200만 명이 레바논으로 다 떠나서 날아버리고. 그래서 400만 명은 나라 안에서 떠돌아다녀요. 나라 꼴이 아니에요. 말이 통해야 돼. 국회도 말이 통해.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말 통해, 안 통해? 참 답답해요. 특히 장관 임명할 때 보면 난 너무 답답해요. 뭐 이 사람 장관감이다. 아이 그 사람 보니까 위장 전입했다. 위장 전입 다 한다. 부모라면 그래도 아니다. 기다. 맨날. 지금도 요즘 뭐 때문에 하는지 몰라도 국민들은 방송을 보면서 답답할 거예요. 속 시원하게 말 한번 통하지 않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장하고 노동자들하고 말 안 통하면 망합니다. 제가 95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에 그 100대 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냐면 7개예요. 나머지는 다 뒤로 물러난 거예요. 맨날 노조하고 사장 축하고 노조 축하고 싸우다 보면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죠. 말이 통하는 회사는요, 이길 수 있죠. 근데 부부끼리 말 잘 통해요? 이게 뭐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 집안이 문제, 집안이. 근데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딱딱 말 알아들어요? 내가 인간아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우 답답해. 이러고 싸우잖아요. 근데 저도 남자지만은 여자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자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본당 신부할 때 교우들이 여자는요, 눈에 감정이 다 들어있어요. 어떤 날은 보면 나를 보는 눈이 하트야, 하트. 어떤 날은 뭐가 또 잘못됐는지 흰 눈동자 95% 까만 눈 확 뒤집고 쳐다보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종잡을 수가.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스티븐스 호킹스 박사라고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인데, 이분이 70살 때, 지금은 72인데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140억 년 전에 우주에서 벌어진 일을 다 한다. 근데 나는 아직도 여자의 95%를 이해를 못하겠다. 그 천재도 여자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자처럼 오묘하고 까다롭고 복잡한 존재는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3년 전에 위암 수술을 했어요. 위를 3분의 2를 잘라냈어요. 그랬더니 KBS 생로병사에서 몸이 42도가 넘으면 암세포가 재발하지 않는데요. 생기지도 않고. 그래서 또 우리 이제 생태마을에 이제 암 환자들하고 치악산에 이제 숯방, 그것도 꽃방이라고 막 숯 막 빼낸대. 가갖고 그냥 있으면은 또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래서 수건을 감싸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아줌마 셋이 들어와서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 이해할 수 없는 수다를 떠는 거예요. 한 아줌마 막 자식 대학 떨어진 얘기 막 해요.
근데 옆에 아줌마가 그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남편 바람핀 얘기하는 거야. 또 옆에 아줌마는 그러거나 아파트 값 떨어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자식 대학 떨어지니까 웃기지도 않는데 이 아줌마 웃으면서 얘기해. 웃으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수건을 감싸면서 이렇게 30분 동안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은 저 아줌마들이 대화를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왜 자기 얘기만 할까? 근데 제가 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여자는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도 있고 우뇌도 있대요. 이게 교류를 한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꽉 차냐? 말이 꽉 차 있는 거야. 일단 말을 해야 돼. 근데 더 놀라운 건 말을 하면서 귀는 두 가지 얘기를 구분해서 들을 줄 안대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는 입으로는 자식 얘기하지만은 귀로는 남편 얘기도 듣고 아파트 얘기도 듣는 거야. 그리고 자식 대학 떨어지는 게 웃기지도 않는데 웃는 거는 이쪽 남편 바람핀 게 웃긴 거야. 남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 뒤에만 있대요. 그래서 보통 교통사고가 나서 남자들이 좌뇌가 함몰돼서 들어와갖고 좌뇌를 제거해 주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언어 상실이 온대요. 근데 여자가 만약에 교통사고 나갖고 좌뇌가 다쳐갖고 들어왔는데 좌뇌를 제거해 주잖아요. 제거해놨는데도 계속 말한대요. 아직도 우뇌가 남아있어갖고. 근데 남자는 그나마 흥분을 하면은 이게 좌뇌 언어 관장하는 뇌 기능이 없어진대요. 흥분하면. 보통 남자들 싸울 때 보면은요, 여러분들 말하면서 싸우는 남자들 없어요. 서로 멱살 쥐고 핸대는 소리가 야이씨, 왜이씨, 너이씨, 이씨, 울씨. 30분 동안 보면은 말 한마디도 안 해. 야이씨, 너이씨. 이걸로 그냥 말 다 해요, 보면은. 참 남자들이 그래요. 흥분하면은 언어를 관장하는 뇌기능이 없어지니까. 근데 남자끼리 싸울 땐 문제가 없어요. 부부가 싸울 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좌뇌에도 언어를 관장하는 뇌기능이 있고 우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말이야 시집 와갖고 나한테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고 그러더니 설거지를 해줬어. 쓰레기를 버렸어. 청소를 해줬어. 추운 날 나 밍크코트를 사줬어. 남들처럼 여행을 보내줬어. 막 쏟아내면은 남편이 대꾸레기네. 이게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대꾸레기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그리고 남편 반응이 이래요. 어이 그거 어이 계속. 그러면 아내는 좌뇌 거 끝나면 우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생일을 막 쏟아내면 남자는 계속 30분 동안 어이 30분이 지나고 나면은 남자들은 논리가 쓴대요. 그래서 30분 지나고 나면 계속 당하다가 그거는 말이야 이렇게 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은 아내가 딱 한마디 한대. 시끄러워. 뭘 잘했다고. 남자는 미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 대답을 찾아내지 못했을까.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은요, 남자는 여자를 말싸움으로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래요.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한테는 너는 하루에 10,000마디 해라. 이 제스처 이런 행동까지 다 합쳐서. 여자는 넌 하루에 25,000마디 해라. 그러면 남자는 출근해갖고 뭐 업무 보면 10,000마디 끝나요. 집에 들어오면 할 얘기 없어요. 근데 여자는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도 집에 혼자 있어도요, 여자 말해요. 막 멸치 대가리를 다듬다가 멸치하고 눈이 마주치면은 멸치하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 넌 어서 잡혀서 우리 집에 왔니? 널 보니까 우리 성당에 빼짝 말른 루시아 자매가 생각이 난다, 얘. 근데 멸치하고 이제 대화 끝나면 아침마당 보면은 또 이렇게 가리고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자식 새끼 키워도 다 소용없어. 테레비하고 막 얘기하는 거. 우리 아나운서, 이금희 아나운서하고 막 얘기해요. 다 전국 방에 모여갖고 KBS하고 얘기를 해요. 그게 10,000마디를 해요. 근데 아직도 15,000마디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하고 하고 싶으냐면 남편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저녁상 차려놓고 여보 옆집 여자 말이야. 이거 찌개거리를 사러 저녁에 장 보러 나갔는데 돼지고기를 한 근만 사면 되는데 5근이나 사. 그렇게 살림 살아서 어떻게 살림을 살아요? 정신 나갔지 여보? 남자는 더 이상 말하기 싫어요. 그래서 남편이 딱 한마디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부엌에 가서 국이나 더 떠오라고.
그럼 아내는 미치는 거야. 아직도 15,000마디가 남아있는데 국두로 가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아내가 한다는 소리가 국두로 가면 난 저 인간이랑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다고. 말이 통해야지 살.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쯤만은 자식 얘기하고 하나쯤만 남편 얘기하고 하나쯤은 아파트 얘기하면서 손으로는 달걀을 까먹어 가면서 한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남편한테 달걀 10개를 삶아갖고 여보 나 이거 장조림 할 건데 이거 좀 까줘. 그럼 여러분들 남편 어떻게 하느냐면요. 달걀을 째려보면서 달걀만 까요. 거기다 말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남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지금 달걀 까는 거 안 보여? 말 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나 달걀 까니까. 남자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해요. 남자는. 근데 여자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해요. 동시에. 근데 현대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하는 남자를 원하는 시대가 아니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는 걸 원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21세기는 여성의 시대, 여성의 시대. 그러니까 언어. 그런데 시각도 누가 뛰어나냐면 여성이 뛰어나요. 시각도. 우리 눈에는 빛을 받아들이는 세포가 1억 3천만 개가 있대요. 사각형짜리. 이게 1억 할 만해요. 근데 이건 남자 여자 같이 있는데 남자는 이것밖에 없대요. 요거는 하얀색, 까만색, 빨간색, 파란색만 구분할 줄 안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색깔 구분을 4가지밖에 못해요. 남자는 회색도 하얀색, 베이지색도 하얀색, 아이보리도 하얀색, 하얀색도 하얀색이라는 거. 남자들은 남자들은 분홍색도 빨간색, 주황색도 빨간색, 빨간색도 빨간색이네. 근데 여자는 원추용 빛수용체 700만 개가 더 있대요. 그래서 여자들은 색깔 구분을 남자보다 훨씬 잘한대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 나는 아직도 카키색이 무슨 색이지 막 카키색, 잿빛색, 쥐오리색 온갖 색깔을 구분할 줄 아는 거. 생겨 먹은 게 그렇게 생겨 먹은 거. 생겨 먹은 거. 그러니까 4가지밖에 구분하지 못하는 남자하고 온갖 색깔을 구분할 줄 아는 아내하고 백화점에 옷 사러 가면 싸울 것 같아, 안 싸울 것 같아? 싸우게 돼 있어. 남자는 다 그게 그거 같아요. 아무거나 골라 갈라 그래요. 그럼 아내가 딱 붙잡아요. 여보, 당신이 얼굴 색깔하고 이거 맞다고 생각해 지금? 안 맞잖아. 아내가 그냥 1시간 동안 고르면 남자는 답답한 거예요.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 그래서 남자들은요 색깔 구분을 못해서요 텔레비전을 봐도요 계속 채널을 돌려요. 재미가 없으니까. 다 그 색깔이 그 색깔이니까. 근데 여자들은 색깔 구분을 잘하니까 홈쇼핑 하나만 갖고도 3시간 앉아서 3시간 앉아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눈이요 굉장히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게 여자의 눈이에요. 그래서 친구 집에 놀러를 5살 된 아들을 데리고 놀러를 갔어요. 친구가 자꾸 이 아들이 땡깡을 펴요. 친구 앞에서 창피하게. 엄마는 입으로 말 안 합니다. 눈으로 말합니다. 몇 번만 불알이면요 얘가 다 알아들어요. 아, 나 집에 가서 마저 죽는다는구나. 네. 남자는 옛날에 사냥하던 습관이 있어서 터널형 시각을 갖고 있어요. 멀리 있는 걸 이렇게 쪼여서 봐야 돼요. 근데 요즘 남자들이 사냥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사냥할 일이 없잖아요. 요걸 어디다 쓰느냐면 잔치집에 가면 이쁜 여자를 보면 그걸 터널형으로 봐요. 막 이렇게 쪼이고 있으면 아내가 막 꼬집어요. 이 이쁜 여자 처음 보느냐고.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긴 쪼이고 있는데 그걸 왜 몰라요? 그래서 보통 여자들은 잔치집에 가면 50명 신발 못 신고 온 것까지 다 기억한대요. 여자들. 근데 남자들은 그 여자 왔었어 이런데요. 그 여자 왔었어. 이 터널형 시각. 이 터널형 시각을 가진 남편한테 집에서 아내가 심부름을 시켜요. 여보, 냉장고에서 치즈 좀 꺼내줘. 남자는 냉장고만 딱 열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많은 것 중에 어떻게 찾아? 호박, 오이, 무슨 뭐 당근 그 많은 치즈를 어떻게 찾아내? 여보 못 찾겠어. 그럼 아내가 냉장고를 열고 들여다도 안 봐요. 손만 넣어서 꺼내요.